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명나라가 되고 난 뒤에 이재명을 보면서 그리고 또 민주당을 보면서 그리고 지지자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딱 축약할 수 있는 제 감정은 지랄도 풍년이다 이 말인데요. 아마 욕 써가지고 죄송합니다만 품격이 좀 떨어집니다만 이 지금 개딸이라고 하는 집단이 보여주고 있는 집단적인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랄도 풍년이다 이 말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딱 정확한 말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도 이쯤 됐으면 저도 진짜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60%를 돌파했다라고 하죠. 한국갤럽도 그렇고 MBS 보더라도 뭐 63% 이렇게나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나 문제가 많은 김민석 아들에 대한 입시 비리 문제가 됐거나 자기에 대한 정치자금법 문제가 됐거나 이런 인간에 대한 지지를 한다. 그리고 또 임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갤럽에 따르면 43% 가까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나 국민적인 수준이 떨어지는데 물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절반 가까이 되는 국민들 제외하고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청문회에 김민석 엄마 사진을 갖고 오지를 않나. 엄마가 이렇게나 훌륭한 사람인데 아들은 얼마나 훌륭하겠나. 이런 되먹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청문회장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딴 선동이 통하니까. 참 진짜 질 낮은 선동이 대한민국에서 잘 통하는데 그 정도 선동조차도 국민의힘은 못하는 걸 보면서 더 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얼마나 이재명이가 이 선동이라고 하는 거에 능한가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안공항 이 참사에 대해 가지고 꽤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월호 거의 뭐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비슷비슷하고 충격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무항공항이 훨씬 더 충격적이거든요. 여객선보다 비행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세월호랑 무항공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반응이 똑같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똑같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예요. 누가 도대체 무항공항의 진실을 갖다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았던 것이고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무항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정부니까 조용하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80%가 넘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재명 찍는데 제발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 개딸이라고 하는 애들이 G7 이 해외 순방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그렇죠? 트럼프 만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금 선동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귀국하는 모습인데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귀국할 당시에 비가 와가지고 찌재명이가 우산을 저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혜경이가 팔짱을 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저게 팔짱을 사실 낀 게 아니래요. 질문이 드는 거죠. 누가 봐도 팔짱을 낀 건데 팔짱을 낀 게 아니면 팔짱을 뭐 어떻게 한 거지? 뭐 쑤신 건지 뭐 찢었는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알고 봤더니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재명의 팔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를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무슨 뭐 김혜경이가 이재명의 팔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거를 가지고 개딸들이 오열하고만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 지금 막 수령동무만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뭐 불쌍하기는 개뿔. 그런데 야 얼마나 팔이 저게 아프면은 저게 왼손으로 팔을 제대로 들지를 못해가지고 김혜경 여사가 이거를 받쳐줘야 되는 것이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쌍해 죽겠다만 눈물을 흘리고만 난리가 났어요. 오른손으로 들면 되지 그러면. 잘 찢던데 오른손으로. 왼손으로도 잘 찢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한창 많이 자기가 써먹었던 게 뭐였어요? 이제 그 코스프레 같은 거죠. 물론 이제 뭐 다친 거는 사실입니다만 공장 일을 하다가 프레스기에 뭐 왼팔이 눌려가지고 못 친다 뭐 이런 얘긴데 뭐를 못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골프는 잘 치시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할 때 왼팔도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뭐 잘 못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골프 하시는 분들은 왼팔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되나? 제가 봤을 때 잘 못 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왼팔 이게 좀 눌려도 큰 상관이 없어 보여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오한마 같은 경우는 잘 들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오한마 드는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를 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코스프레를 많이 했습니까? 내가 서민적인 대통령이라고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는 이런 싸구려 선동이 대한민국을 먹힌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가난해야지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까?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 저만 느끼는 건가요? 여유가 있고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 도와주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더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해를 끼치면 끼치지. 이거는 돈과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코스프레 맨날 그 이제 뭐 지금은 뭐 대한민국에 안 계시고 세상에 안 계시고 우주에 계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신발 뭐 뒷짝 그거 뭐 뜯어진 거 맨날 신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막 다락방 같은 데 올라가 제발 그런 쓰레기 같은 짓 좀 하지 말자고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이래야 됩니까? 가만 보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서 잃은 게 팔만 이렇게 이제 다친 게 아니라 저도 이거 몰랐는데 글을 자기가 써놨더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몸이 말썽을 막 부렸대. 두통이 잦아졌고 코가 얼기 시작해가지고 라카실의 독성 물질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후각의 반 이상을 잃어가지고 좋아하는 복숭아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됐대요. 근데 많이 드시더만 복숭아. 복숭아뿐만입니까? 과일을 갖다가 얼마나 법카로 긁어댔습니까? 수천만 원치를 긁어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식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야 저것만 오한마도 잘 듣던데 잘 들던데 저거 뭐 우상 같은 거 저거 가지고 뭐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뭐라는 거예요? 저거를 보고서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타까워 죽겠다 불쌍해 죽겠다 나라도 도와줘야지 이런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먹히는 겁니까? 저 이번에 기절할 뻔했는데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바다호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던데 이 영화가 뭐와 관련된 거나 세월호와 관련된 영화래요. 나 진짜 좀 환장할 뻔했습니다. 세월호 영화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고 배우 이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컨텐츠로 먹힌다라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 아닙니까? 지금 저 영화가 개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대법원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한 8, 9명 가까이가 무죄가 확정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에 확정이 되는 거냐고요. 애당초 검찰이 이거를 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했다라는 것도 코미디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특조위가 뭔데? 특조위가 뭔데요? 특조위원장은 뭔데요 도대체? 이 북한의 무슨 뭐 조선 노동당입니까? 얘네들이 조사하는 걸 뭐 어떻게 방해를 한다라는 건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화타치가 나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며 어떻게 그거를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며 조사를 방해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이거를 지금 재판을 끌어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예 그냥 구속시키려고 작정했던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1심에서도 무죄, 2심도 무죄, 대법원도 무죄입니다. 검찰이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갔던 거예요.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합니까? 특조위 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다. 이 권한은 추상적인 것이다.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를 갖다가 합니까?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감성팔이 해가지고 영화 이거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법원 같은 경우도 검찰도 그거를 믿고서 계속해가지고 하고 앉아있는데 무한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의 사건 아닙니까? 작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고함 치는 분 있던데 들어오라고 하시죠. 무한 어쩌고 저쩌고 하던 여객기 참사 얘기였어요. 고함 치는 분 있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저는 얘기 듣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만약에 세월호와 관련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자고요. 아니 무슨 저기 팽목항인가 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분 있던데 들어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탄핵되지 않았을까요? 이재명은 지금 무한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하나 무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지적하기 전까지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언론들이 이거를 가지고 무한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재명이 막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지금 빨아제껴대느라 바빠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게도 발언 기회가 생겼다.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관대한 분이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발언 기회가 생겼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발언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됐고 아직까지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 기회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있던 것인데 뭐 이게 대단한 것처럼 한겨레는 빨아제껴대고 있냐고요.
한 명한테 제가 알기로는 발언 기회가 있었거든요. 세월호가 만약에 한 명한테 그렇게 마이크 줘가지고 발언하고 그냥 넘어갔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겨레가 과연 야 세월호 지금 유가족한테도 발언 기회가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나 관대한 분입니다. 이러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리고 그 한 분의 얘기를 듣고 이재명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진상규명은 수사기관에서도 하고 있으니 기다려보시고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제가 나선다고 특별히 더 뭐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세월호 때는 이재명이 뭐라고 했나요?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근데 지는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나선다 그래서 뭐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냐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지금 정치 선동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에 지금 미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절반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고 절반은 정치에 관심 끊겠다, 나 상관없다, 이재명 그냥 한번 말아먹어라 이러고 앉아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냐고요.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싸구려 정치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또 알려야 되겠죠. 저라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